자, 2022년 개정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과 수능 변화를 가지고서는 이제 보시면요. 일단 큰 틀은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인이 박히셨을 거예요. 고교학점제다, 교조가 변화된다, 내신 5등급제, 새로운 수능, 학생마다 시간표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고, 여기에서 공통은 보통 고1 때 깔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진로 융합이라 그래서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지는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수학에서도 공통 수학 1, 2는 1학년 때 듣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대수, 기하, 대수라든지 아니면 미적분 원이라든지 아니면은 확률과 통계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이나 진로 선택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를 다른 과목도 아닌 수학과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위계대로 순서대로 잘 듣고 있는지를 생활기록부에 아이가 이수한 과목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걸로 대입을 갖다가 치르는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최근 이제 대입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예전에는 올해 대입은 어떻게 될지 좀 기다려봐야 돼서 나오고 기다려봐야 요강 나오고 이랬는데 교육부가 바꿨어요. 4년 전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중3일 때 얘네가 4년 뒤에 대학 갈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내놓으라고. 그래서 올해 8월이면 중3이 대학 가는 대입 일정이 나올 겁니다. 끔찍하죠. 지금 중학교 도 졸업을 안 했는데 군대도 면피할 수 있는 이런 나이에 벌써 이제 대입을 갖다가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일정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학생마다 시간표가 다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과목들을 갖다가 쫙 깔아놨습니다. 이게 과목 수가 얼마나 많으냐면요. 어머님들 보실 필요가 별로 없어서 제가 슬라이드에 안 넣었어요. 예, 이거 다 읽으실 수 있으시면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20대로. 이거 작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요. 보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과목 수가 얼마나 많으냐. 예전에 바뀌기 전 지금 현재 고2, 고3까지 하는 교육과정에서는 총 선택수와 필수 선택 과목이 99개였는데 얘네들부터는 이제 140개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유롭게 선택이 되느냐? 자유롭게 선택이 안 됩니다. 대학이 요구하는 바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현행과 다른 수능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수학과 관련돼서는 대수, 미적, 원, 확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건 2교시 과목이고요. 5교시에 심화 수학을 만들지 말지는 지금 보류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갈지 아닐지 아직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 안 들어가는 쪽으로 이야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미적분 투와 기하를 갖다가 안 집어넣는다라고 해서 수능에서 안 들어간다고 해서 안심할 바는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대학 중에 자연계로 진학을 할 아이들에게는 생활기록부상의 미적분 투와 기하가 들어가게끔 요구하는 학과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목들을 갖다가 이제 꼭 들어야 되는 건 핵심 과목, 아니면 이제 들으면 플러스 알파 점수 되는 거는 권장 과목, 이런 형태로 이제 대학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은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과목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2학년 때 이제 3학년까지 걸쳐가지고 이런 과목들로 수능을 갖다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요 과정에서 수능은 저런데 나머지 과목을 아이들이 내신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그 내신으로 이수할 때 인문계 학생들은 그래도 인문계는 조금 이제 계열이 정해져 있거나 위계가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원하는 것들을 잘 들으면 되거든요. 특히 경영경제 갈 거라면 수학에서 경제수학 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연계는 어느 과를 갈지에 따라서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이수 과목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학들이 발표를 하고 있고 그 이수 과목들을 갖다가 쭉 다 이수하고 심지어 세트까지 다 채워놔야 그걸 가지고 대학에 지망할 수 있고요. 이게 그 학교에 깔려 있는 과목인지 아닌지까지도 대학이 전부 다 보고 있고 심지어 수행평가는 어떤 것을 주제로 수행평가를 했는지까지도 대학이 전부 다 평가 요소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 고1과 지금 우리 중3 아이들은요. 예전에 2학년까지 적용이 되는 고2까지 적용되는 아유 나 몰라 내신 망했으니까 그냥 나 정시로 할래 이거 안 됩니다. 정시에서도 생활기록부를 봅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무엇보다 지금 사실은 당면한 과제는 수학을 잘한다도 중요하지만 어느 고등학교에 갈 것인가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동네 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릴까 하고 고민하다가 그거는 잠깐 밀어놓고 다음 차시로 미루고요. 4차시 때 제가 조금 밀어놓고 고교 선택제라는 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가를 갖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사고 그리고 외고, 과학고, 일반고 같은 대줄 중에 어디를 지망할 것인가. 그리고 사립 보낼 건지 공립 보낼 것인지 아니면 공학 보낼 건지 남학교 여학부 보낼 건지 여기에서 소거법으로 지우면서 1, 2, 3순위를 정하셔야 돼요.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이들하고 이야기 많이 해보셔야 돼요.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남고를 간다, 공학을 간다 해서 크게 호불호가 갈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고 가는 거에 대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나 여고는 죽어도 안 갈래.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또 여고가 너무 좋아라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댁에 가셔서 자녀들하고 특히 여학생이라면은 공학 갈래 아니면은 여고 갈래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좀 심각하게 해보셔야 됩니다. 아이가 쭈뼛쭈뼛한다 라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여학생들의 표현은 아주 미세하지만 좋으면 좋아 싫으면 싫어가 분명히 나오지 않으면 고민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경우에 여학생들끼리만 있는 학교에 안 보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심해졌고요. 그게 뭐 여고 여중에 여고에 여대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거 기피하느라고 전학 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봤습니다. 자, 일단은 전기고등학교와 후기고등학교 이건 다 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자료로서 가져가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전기고등학교는 이제 영재, 과학, 예술 이쪽으로 이제 쭉 보시면 되겠고 보통은 이제 일반고라든지 과중이라든지 아니면은 특목고를 쓸 건지 자유형 사립고를 쓸 건지 그거 다 떨어지면 일반고 갈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과중을 갖다가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도 제법 많이 계시는데요. 과중 과정을 꼭 하지 않더라도 아이가 얼마든지 그 과목을 이수를 하면은 과중 과정과 유사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중 과정 떨어졌다라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실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야 아이가 그때그때 있는 내신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세특에서 이제 좋은 결과들을 갖다가 잘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기고등학교는 이렇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예고가 사실은 서울대 입결 최고입니다. 이게 서울대 입결 최고 학교 그러면은 막 과학고, 특목고 막 생각나시죠? 아니에요. 예고예요. 서울대 입결 최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이제 크게 관심이 없으실 것 같고 얘네들 전기고등학교는 한 개 학교만 지원 가능하고 합격하면 후기고등학교가 지원 불가합니다. 그래서 아마 미리 이 과정을 밟고 계신 학부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미리 들어두면 좋을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학부모님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재학교는 이런 종류가 있고 과학고는 이런 종류가 있어요. 굉장히 종류는 많죠. 그리고 예술고, 과학고, 마이스터고 그 다음에 후기고등학교 일반고에서는 자공고를 포함하는데요. 강남권에는 자공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공고가 교육과정 이 얘기를 갖다 이렇게 마이크 잡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공고가 교육과정을 갖다가 자유형 사립고처럼 예쁘게 운영할 것 같지만 기대에 미치진 못합니다. 왜냐면 그 선생님 자공고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선생님이기 전에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내시 땡 하면은 칼퇴근하십니다. 예, 그래서 자유형 사립고 같은 경우에는 자사고에서 성과가 나와야 다음에 애들이 오죠. 예, 그리고 그게 애들이 와야 선생님들 급여가 그 안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자공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짜는 것보다 그냥 옮겨 다니는 학교 나 한 2, 3년 내지는 4년 있을 학교에서 자공고가 됐네. 대충 하다가 힘들면 옮겨가지 뭐. 이런 경우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별로 안 예뻐요. 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교육과정부터 해가지고 교무 업무에서 장학 빼고 다 했거든요. 교육과정 반편성, 나이스, 성적, 그 다음에 너무 많아서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일들을 다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제가 동료로 있던 사람들 중에 저한테 교육과정 봐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대학 가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도 안 바꿔요. 네. 그런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반고에서 일반고를 그냥 가는 게 낫지 특히 굳이 자공고를 갖다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물론 학교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사고와 지역자사고, 광역자사고로 나뉘는데 강남권의 광역자사고는 이제 휘문중동 두 개가 있죠. 나머지는 이제 다 일반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고, 국제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 외고랑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외국어 고등학교가 2022 개정교육과정 이후에 국제고의 교육과정을 갖다가 좀 가져다 쓰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교육청에다가 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너네 국제교육과정, 국제고등학교 교육과정 쓰게 해줄게 말게라고 하는 게 9월에 결과가 나온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저 외국어 교육 과정에 국제관계, 국제사회화 모시기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쭉 깔 수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나면 외국어 국제고는 좀 유사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전기고에 합격하지 않은 친구들만 이제 지원이 가능한데요. 요것들은 뭐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사고의 종류 아까 전에 이제 얼핏 말씀드렸던 학교들이 쭉 이렇게 있고요. 외고도 이렇게 있고 국제고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을 선택하든 아이가 자사를 원하면 자사로 보내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아이가 자사를 기피한다 그러면 억지로 보내실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 굉장히 힘듭니다. 자사. 지금 이 옆에서도 중동고등학교 내신 수업 진행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오시기 전부터 애들이 30분 전에 와가지고 막 문제 풀고 공부하고 있어요. 네, 그게 남학교에서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남학교인데 내신 따기 힘들어요. 휘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문제도 별 희한한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올해는 조금 덜한 것 같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금 힘든 이제 학교들도 있다. 그 다음에 한대보고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여학생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준여고의 느낌을 갖다가 주기 때문에 역시 여학생들인데 한대보고까지 보낸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저는 세모.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나머지 중에서 뭐 용인 외대보고는 버틸 수 있으면 보내는 게 좋으시고요. 버틸 수 없으면 안 가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고등학교 애를 만약에 하나고에 보내시겠다라고 하면 사이는 무지 좋아질 겁니다.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보거든요. 여기는 근데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갖다가 시켜요. 그래서 한 4시부터 6시까지는 무조건 악기나 태권도나 아니면 그 밖에 운동들을 시키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하나 체육고등학교, 하나 예술고등학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프로그램들 하나하나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같이 하시기 때문에 생기부 세특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민사고도 물론 굉장히 독특하죠. 민사고는 모든 학생을 학생회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학생회를 집어넣는데 학생회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돼 있어요. 거기에 전교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매주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를 안건을 제시했으면 해결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굴리는 소규모 거의 국가 같은 형태로 굴러가거든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영어 잘 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국어 발표에도 영어가 들어가고 뭐해도 뭐가 들어가고 뭐해도 뭐가 들어가고 철학을 갖다가 수업을 들었는데 그것도 영어로 발표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전형, 지역 인재 같은 이제 전형에서 5등급짜리가 강원도에 있는 의대에 붙었다. 그러면은 다 민사고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5등급까지는 되는데 민사고도 9등급제에서 6등급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외고는 예전에 비해서 아주 옛날 20여 년 전에 비해서는 인기가 많이 떨어졌고 대신에 외국어에 진짜 관심이 많다. 그리고 완전 우리 아이는 문과형 인간이다. 라고 하면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네. 여기에서 외국어를 갖다가 일주일에 얼마나 하고 있냐면 제가 이제 2개의 외국어 고등학교 그 입시 설명회를 갔다 왔는데 예전보다 많이 줄긴 했더라고요. 저도 외고를 나왔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에는 제가 중국어가 나왔는데 중국어를 일주일에 11시간 하고 10시간은 영어를 했어요. 근데 지금 딱 다 반토막 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어 6시간, 영어 5시간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들이 이제 쏙쏙쏙쏙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시간표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신 굉장히 학생 활동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이제 생기부 세특들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특징들은 많이 다릅니다. 이 근처에서 갈 수 있는 가까운 학교 2개만 말씀드리면 대원외고 잘못 쳤네요. 한영외고 요거 2개가 이제 개중 그래도 강남권에서 가기에 조금 가까운 편이죠. 근데 두 학교의 스타일도 굉장히 다르고요. 두 학교의 그 조경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대원외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학교의 재단들이 있는데 산 위에 있어요.
그래서 걔네 학교는 예전부터도 유명했는데 대각선으로 해도 100m가 안 나와요. 100m 달리기를 못하는 학교. 그리고 이 학교는 이제 동산이 있고 굉장히 예쁘기는 한데 그 아이들하고 열심히 하는 그 수업의 질적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그에 비한 뭐라 해야 되나 입결이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워지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겠죠. 그다음에 국제고등학교는 공립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서울국제고는 저기 삼청동 근처 어딘가에 있고 그다음에 인천국제고는 영종도에 있습니다. 예. 그다음 평준화 지역. 우리 서울은 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평준화에서는 1지망 원하는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를 갖다가 넣을 수 있고 2지망도 동시에 넣어요. 떨어지면 바로 이렇게 가는데요. 비평준 지역으로 가시면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신 잘 받으려고 일부러 비평준 지역으로 이사 가는 케이스들을 가끔 듣습니다. 이제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다. 탈대치하는 게 안 좋을 수 있다. 왜냐면 세특을 잘 안 챙겨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세특 안 챙겨줘. 에이, 그래도 선생님들이 세특 챙겨주겠지. 애들이 내면 해주겠지라는 생각 드시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전국 생기부를 갖다가 다 봤거든요. 예. 제가 강대에서 3년을 갖다가 입시 팀장으로 있으면서 전국에 있는 생기부를 갖다 종류별로 다 봤는데 어떤 생기부는 너무 심각하게 써놓은 거예요. 아이가 거의 학교에서 개판 치는 것처럼 여학생을 갖다가 구사를 해놔서 그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저랑 상담을 할 때 생기부가 왜 이래? 선생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선생님 저 정도면 좋은 거예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써놓을길래 좋은 거냐. 애가 자주 자고 있음. 이게 좋은 거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더니 저보다 나쁜 애들은 뭐 공부할 의사가 전혀 없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지런한 꼴을 보지를 못했다. 이런 식으로 쓰는 학교들도 있대요. 그래서 지방 탈대치 하시는 거 저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 동네는 아이가 아무리 자고 있어도 열심히 노력하라고 노력하고 어쨌든 애쓰고 있음 이런 식으로 써주잖아요. 근데 밖은 아직도 고루하게 쓰시는 분들 너무 심각하게 상상 초월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심각하게 비평준은 저는 별로 고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와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정도 팁은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고등학교를 일단은 전기고 하려면은 중학교 성취도, 출결,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는데 이 전기고에서 자기소개서를 스스로 쓸 수 없으면요. 전기고 안 보내시는 게 낫습니다. 네. 이거 외부에 맡겨가지고 누군가한테 대신 써달라고 한다? 당장은 합격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갔을 때 아이가 학교 생활을 못 버텨내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학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동네에 있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